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힘든 일들을 당할 때에 그것은 섣불리 그것을 넘어서거나 섣불리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천천히 나의 삶과 나의 몸을 돌아보면서 이제 서서히 회복을 해야 될 부분이라 늘 그렇게 이 강좌를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좌절감이죠. 좌절감. 가장 힘든 것입니다. 좌절감은. 이것은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좌절감이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이나 시스템이나 사회 뭐 이런 데 대한 이제 좌절감이 함께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자신감이 있고 뭐 나 자신이 항상 의연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큰 어려움 당할 때는 이제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좌절감, 남이나 다른 사람이나 또 시스템에 대한 좌절감, 뭐 이런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우리를 꽉 그냥 잡고 사로잡고 넘어지게 하고 또 깊은 심연에 깊은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정신이 어려워지고 몸도 같이 따라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몸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건 삶의 어려움, 정신의 어려움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몸으로 영향이 다가옵니다. 뭐 잠을 못 자죠. 잠 속에서 그냥 뭐 고통스럽죠. 그리고 또 설사 같은 거 몸에 소화가 안 되죠.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될 뿐 아니라 이런 장 기능 같은 데도 역시 정말 뇌의 기능이 장기에도 연결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장에서도 그런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나 변비가 이제 오게 되고요. 그래서 몸 전체가 힘들어지니까 식욕이 이제 안 생기고 또 때로는 앓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는 우리의 몸과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서양적 사상은 항상 이원론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몸과 몸의 세계, 정신의 세계 뭐 이런 거, 그래서 항상 빙의 세계, 비커밍의 세계 또는 뭐 이데아의 세계 그리고 현실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누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틀리게 생각해 왔다는 것을 20세기 중반이 들어가면서 서양 사람들, 서양 철학자들도 알게 되죠. 근데 동양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구나 또 구약 성경, 동양 이런 인도, 우리 동양적 사상은 항상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이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동양 사상이 서양 사상보다 더 압도하고 더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양 사람들이 압니다. 서양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로키산, 그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로키산, 캐나다 로키산, Canadian Rocky Mountains, 그러니까 캐나다 로키산 쪽을 이제 여행하다가 거기 온천이 있어가지고 그 온천에 이렇게 잠시 머물렀는데, 젊은 세계적인 젊은이들이 거기 모였는데 다들 박사하고 의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잠시 동양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어요. 핫풀, 뜨거운 물 나오는 게 거기에 이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벌써 지식인들은 귀가 솔깃해지고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동양을 좋게 보는 건 서양의 지식인들이 좋게 봤지 서양의 평범한 사람들이 동양을 동경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동양 사상은 이미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이론론적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 하나이고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딱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딱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영향을 주고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알게 되었죠. 컴퓨터도 처음에 생길 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나눠 생각했잖아요. 하드는 중요한 것이고 소프트는 싼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빌 게이츠가 어떻게 했습니까? 윈도우를 만들면서, 물론 윈도우는 뭐 사실 애플 컴퓨터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지만, 어쨌든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크게 상용하면서 컴퓨터도 하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와 하드가 함께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함께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식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신도 모두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뭐 가끔 얘기했습니다. 인지과학 같은 거 많이 발전하면서 과학적으로 우리의 뇌나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연구해 보니까, 역시 이 뇌라는 것이 우리 몸의 여러 장기 중에 하나인 뇌이고, 이 뇌에 중요한 것들이 정말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게 되면서, 뭡니까? 이 뇌의 상태가 우리 몸의 건강과 밀접하다는 것을 서로. 그래서 뇌라고 하는 건 뭡니까? 뇌는 우리의 몸이죠. 뇌라는 건 우리의 몸, 바디. 근데 몸 중에 장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몸인데 이것이 바로 정신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신과 몸은 항상 함께 작용한다. 함께 영향을 준다. 이제 이렇게 이제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암 같은 얘기를 하죠. 암에 걸렸다 그럴 때, 암은 1차적으로는 뭐 그렇게 좀 식생활이 반드시 안 좋을 확률이 많죠. 그리고 이제 또 유전적인 요소, 부모로부터 이렇게 같은 몸이, 그리고 암 걸리기 쉬운 몸으로 이렇게 태어났을 확률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정신 스트레스와 암이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암이라는 거, 정신력이 약해지고 정신적인 삶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게 돼요. 우리 면역력이 강해야 병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면역력과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비타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건강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 면역력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건강. 그렇다면 정신이 약해지는 스트레스, 이것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이제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정신과 몸은 직결된다. 몸도 정신에 직결이 되고, 정신도 몸에 직결되고, 정신과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정신이 중요하다, 이런 말은 많이 하죠,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몸을 약하게 하는. 그런데 반대로 몸 또한 정신에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자꾸 덜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정신의 충격을 받아서 몸이 이제 약해지고 이렇게 죽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병을 얻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회복이 되면 그것도 정신으로 이어져서 정신도 건강해져.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면 삶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제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고통에 대한 얘기로 다시 넘어지는 큰 고통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큰 충격을 받고, 내가 큰 실수를 하고, 이런 어려울 때 우리 이전에 강의했던 것처럼 정말 힘들 때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충분히 울어야 되고, 그죠? 울어야 되는 얘기를 했죠. 충분히 울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그리고 그 슬픔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슬픔과 함께 지내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너무 섣불리 이거 빨리 떨쳐버릴 거야, 빨리 내가 회복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슬픔, 이 어려움에 내 몸을 맡기고 이것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마음, 이제 그 자세가 우선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이제 몸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좀 생활이 되고, 어느 정도 내가 그 고통을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밥도 먹을 수 있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려고 한다면, 역시 그때 이제 우리의 몸을 생각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몸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다른데 이렇게 강의하러 가서 고통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 할 때, 그때 술, 담배 얘기를 합니다. 술, 담배.
저는 단 한 번도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술, 담배를 한 걸 봐도 너 왜 그랬어? 하지 마. 이런 말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분명히 합니다. 어디 강의를 갈 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삶의 어떤 그 좌절, 실패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술과 담배는 이때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다른 때는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내 몸이 말이죠, 수술을 했어요. 아니면 큰 어떤 상처가 있어요. 이때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하고? 지금 내가 중환자실에서 지금 수술하고 나왔는데 딱 누워있는데 그때 딱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수술 잘 됐다고? 없죠. 우리가 이제 몸과 정신은 하나라고 그랬죠. 마음은. 그러면 몸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아플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술 먹으면 담배를 이렇게 하면 아예 독소를 물에 타서 목구멍에 털어넣는 거가 똑같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술은 반드시 많이 하라 그런 얘기 아닌데, 즐겁고 기쁠 때 정말 오랜만에 친구 만나 이럴 때 술이 어떤 그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힘들 때 이런 술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독소가 돼서 내 몸 전체를 다니면서 나를 해롭게 만든. 저는 그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수술하고 술 먹어요? 안 먹죠.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이때 술 먹으면 안 돼.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주인공이 어려움에 빠지면 항상 그래. 어디 뭐 술집에 딱 주인공 혼자 고독하게 쫙 앉아가지고 반드시 담배를 탁 하면서 웨이터 뭐 술 하나 더 주세요. 그리고 탁 술을 먹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은 힘들면 술 먹는구나. 이건 클리셰예요. 클리셰. 클리셰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클리셰는 늘 그 뻔한 얘기를 뻔한 장면이나 뻔한 모습을 집어넣는 걸 클리셰라고 그러죠. 클리셰는 뭡니까? 독자들이나 청중들을 빨리 그 작품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얘기보다는 주인공이 탁 이렇게 술을 탁 먹으면서 이렇게 거기서 지금 주인공은 힘들구나 이걸 보여주는 클리셰. 또 예를 들자면 어느 여인이 임신했어. 클리셰 뭡니까? 웃다 갑자기 욱 하고 화장실 가면 뭐예요? 그건 임신한. 무슨 아들하고 사귀는 여자를 엄마가 만나잖아요. 그럼 뭡니까? 빤하죠. 봉투 딱 내놓으면서 자, 우리 아들과 이제 헤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걸 저는 헤어질 수 없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왜? 양이 적니? 그러잖아요. 그게 클리셰입니다. 아주 진부한 장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면이 그 영화나 드라마를 진행시키는데 그 청중들을 빨리 이해시키고 진도가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술, 담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면 절대로 술, 담배 입에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힘들어 있는 나를 더 잔혹하게 짓밟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수술해서 지금 회복도 안 되는 나를 수술보다 더 나쁜 힘든 상처를 자극하는 행동이 됩니다. 절대로 힘들 때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오늘 얘기하는 산책을 한다든지 할 수 있으면 좋은 영화, 이렇게 드라마 예쁜 거, 막 폭력 이런 거 말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드라마, 아니면 좋은 책, 혹은 이렇게 전시회 같은 거, 이런 거를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술 먹는 데 쓰는 돈이나 시간보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든 상태에 술을 먹어보니 내 몸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내 몸을 파괴하고 지금 어려서 막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내 몸을 완전히 더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하지 말고
우선은 뭐 식사를 찾을 수 있는, 처음에는 밥맛이 없죠. 고양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안 먹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일단은 식기니를, 식사를 정식으로 먹어야 되겠죠. 끼니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힘들면 또 거식증이 올 수도 있어요. 거식증. 음식 먹기가 싫은 거. 근데 아니면 또 폭식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주 희한합니다. 거식도 있고 폭식도 있는데 근원은 같은 거예요. 막 먹으려고 하는 거나 안 먹으려고 하는 거나 사실은 그 근원은 같은 거예요. 뭐 제가 뭐 변비와 설사는 근원이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거식과 폭식은 정신이 불안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내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회복으로 가는 이제 걸음을 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강의 나가면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 가장 친한 친구, 뭐 식구 어려운, 근데 아주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 힘내 뭐 이런 얘기도 좋습니다만은 이것도 하고 그 전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이게 어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거 사줘도 괜찮지만 더 좋은 거는 여러분의 집으로 그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당신이 직접 정성껏 준비한 음식 있잖아요. 그거를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접해주면, 그리고 뭐 힘내라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뭐 이거 힘들지, 이거는 뭐 힘들지 이런 말 해도 좋지만 안 해도 돼요. 이 음식은 반찬이 이거는 뭐에 좋대, 이거는 뭔데 내가 이렇게 만들었거든, 한번 먹어봐 이러면서 한번 식사 한 끼 대접해주면요, 여러분 그거 1억 원짜리 보험 드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 먹은 사람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해보세요. 진짜 이거는 뭐 펜션 사놓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라고 봐요. 굉장히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회복돼서 그거 안 잊어버립니다. 물론 사주는 것도 좋아요. 뭐 이렇게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거.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직접 내 자취방이라도 내 원룸이라도 데려와서 내가 이렇게 요리해서, 내가 이거 어디서 어디서 장봐온 거야, 노량진에서 사온 거야, 노량진에서 이거 제일 싱싱하다고 해서 내가 아침 새벽에 가서 사온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거는 뭐에 좋대 이러면서 그 한번 식사를 대접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큰 힘도 되고, 첫째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영원히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저는 강조를 해요. 저는 이게 이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당사자 얘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그런 식으로 다가오면 어디 뭐 야 내가 술 한잔 술 먹으러 가자,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술은요, 술 좀 취하면 금방 잊어버린 것 같잖아. 막 띵깡띵깡 하고 술이 깨보세요, 그대로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지고 더 좌절 속에 깊은 데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술 같은 거는 어려울 때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접도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음식, 좋은 음식 먹는 거 이런 거는 아주 추천이에요. 근데 역시 이제 정식으로 내가 더 좋은 회복으로, 결국 내가 이제 회복의 발걸음을 시작한다고 봤을 때는, 그때는 내 몸을 잘 돌아봐야 되는데, 음식도 좋지요. 그렇지만 더 좋은 거, 음식도 좋고, 그리고 더 좋은 걸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산책이죠. 걷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에도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걸을 수 있게 되면 이제 정말 중요한 회복의 단계로 내가 시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좀 걸으면서, 걷게 되면 이제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사색하게 되고, 저절로 강요 안 해도 걸으면, 우리가 그 헬스에서 기계 앞에서 러닝머신에 걸으면 사색 없어요. 그거는 뭐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색은 뭡니까? 주변 경치를 같이 보면서, 산천을 보면서, 강을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걸으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는 건데, 기계는 뭐 안 하는 건 낫지만 이렇게 진짜 걸으면서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이렇게 걸으면서 사색할 수 있게 되면, 이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도 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인을 위해서 나의 산책을 하게 되면 이 전인이 좋아집니다. 나의 전체 나 자신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산책을 좀 할 수 있고, 만에 하나 조금 더 정신이 뒷받침이 되고 그 상황이 된다면 저는 조깅을 권합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저도 어려울 때 이 조깅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고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조깅할 여건이 되고 내가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뛰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뛰는 개념으로 산책하는 거랑 똑같은 속도로 걸어도 됩니다. 뛰어도 됩니다. 근데 조깅하는 거, 이거는 조금 더 내 모습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산책하면 산책 당연히 좋습니다. 산책은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또 우리를 릴렉스 시켜주는 그 좋은 효과들이 있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조깅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내가 자신감을 얻게 되고 내 몸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줍니다. 그래서 조깅을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해보세요. 조깅을 할 수 있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강해요. 우리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좌절이라고 하는 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자신에 대한 좌절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깅을 하게 되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신뢰를 갖게 돼요. 정신 자세가 바뀌는 거죠.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책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조깅도 할 수 있다면 조깅을 권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깅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는 걸 분명히 저는 단연코 자신 있게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어치 지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통을 그러니까 아니면 뭐 손해를 봤습니다. 1,000만 원어치 정도. 그런데 내가 지금 월 수입이 50만 원, 한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월 수입 50만 원, 100만 원인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의 손해와 1,000만 원의 충격은 정말로 크게 다가온 것이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갚아? 10년도 더 걸리겠네. 이거 어떡하지? 큰 충격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월 수입이 1억이에요. 근데 1억인데 1,000만 원의 지금 손해를 봤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정말 참, 그래, 재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 그래, 월급 1억이니까, 한두 달만 내가 조금 절약하면 금방 1억, 1,000만 원 정도야,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겠죠. 분명히, 우리는 그런 돈이 없지만, 하여튼 말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조깅도 마찬가지예요. 조깅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별로 안 좋은 예를 들었네. 조깅도 마찬가지예요. 조깅을 하게 되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1,000만 원의 충격을 받았을 때 내가 1억 원을 월급으로 받는 사람의 마음처럼 1,000만 원 손해 봤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손해를 봤지. 하여튼 한두 달 조금 절약하면 되겠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조깅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나 고통, 페일의 상태에서 조금 더 자신에 대한 여유를 갖고 긍정적으로 자기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조깅하게 되면. 그래서 조깅은 자신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조깅하게 되면 자신을 신뢰, 뭡니까?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러나? 자존감, 셀프 에스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자존감이 생기니까 그 어려움을 이제는 내가 대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상 조깅을 권합니다. 할 수 있으면, 산책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산책에서 나가서 조깅까지 할 수 있으면 조깅을 좀 해봐라. 조깅하는 가운데 조깅 딱 하고 샤워를 딱 하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딱 다듬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생겨요. 그런 걸 한번 체험하기를 저는 이제 자주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 할 수 있으면 좋죠. 헬스는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 특히 이제 그 근육 같은 거 남 보이기 위한 근육이 아니라, 제가 근육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내 헬스를 통해서 내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근육을 다듬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존감이 달라져요.
지식인들은 어려울 때 헬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분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식인이고 정치인이고 이런 분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내가 조금 전까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다. 감옥에 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서 이렇게 몸을 헬스를 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다듬고 막 사진 찍어놓고 그러죠. 그 왜 그러냐면 몸이 안 그렇다가 이렇게 좋아지면 남에게 보여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면 자기에 대한 신뢰가 강해지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현재는 이런 페일 상태에 있지만 반드시 내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희망을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보이기 위한 헬스가 아니고 결국은 나 자신을 다듬는 헬스. 헬스는 몸이지만 몸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왔지만 내 마음에 큰 변화가 헬스를 통해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회복의 서곡이다. 이거 프렐류드.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큰 교향곡 같은데 서곡이 있죠. 멋있는 서곡 많습니다. 뭐 주페의 경비병 서곡이라든지 또 뭐 베토벤의 각종 교향곡 중에 그 서곡들이 있죠. 그 서곡은 웅장하고 그 교향곡의 전체를 얘기해주는 그런 강력하고 멋있는 음악이죠. 회복, restoration, restore 그러면 회복하다 하죠. restoration, 회복, 회복의 서곡이다. 이미 회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몸을 챙길 수 있게 되면 이미 회복의 첫 발걸음을 내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회복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내 몸만 내가 돌아볼 수 있게 된다면 뭐 그 다음은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지만 어쨌든 회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몸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몸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적어도 저는 뭐 운동을 좀 좋아해서 젊어서는 그냥 운동하는 게 워낙 좋아서 했습니다. 막 족구든지 뭐 하여튼 승부하는 걸 좋아해. 뭐 이제 배드민턴이 뭐지 그냥 뭐 배드민턴은 제가 잘 하지는 못했는데 몸은 제가 이제 좀 빨랐으니까 배드민턴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전에 한번 기억이 나는데 한 십몇 년 전인가 동네 그에서 배드민턴 운동장에서 하는데 어느 나이가 지긋한 준 할아버지쯤 된 아저씨가 저는 이제 봉사활동 한다는 마음으로 배드민턴을 딱 해줬는데 아니 이 아저씨는 나를 여기다 탁 보내고 내가 쫙 가서 탁 쳐 올리면 또 여기다 탁 보내고 저는 완전히 탈진되고 그 아저씨는 땀방울 하나 안 흘리고 제가 3대 0으로 졌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졌어도 이제 뛰어다니면서 운동했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이제 운동을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젊어서는 이제 막 그렇게 이기고 지고 이런 거 재미있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운동하는 분들을 좀 봅니다. 등산하면서 등산하는 사람을 봐요. 지도 들고 등산하는 사람들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 정말 전국 능선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요즘 휴대폰으로 보지만 옛날에는 직접 지도를 자기가 가지고 돌아다녀요. 등산하는 사람, 또 조깅하는 사람, 정기적 규칙적으로 헬스하는 사람, 그리고 꾸준히 수영 같은 거 불편하잖아요.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는데 수영하려면 얼마나 수영장까지 가야 돼, 또 옷을 벗어야 돼, 샤워해야 돼, 머리 또 감아야 돼, 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 치고 자존감 없는 사람 못 봤고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못 봤고 유쾌하지 않은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보세요. 등산하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헬스하는 사람, 수영하는 사람 정말 누구든지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합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가 몸을 신경 쓰고 몸을 늘 다듬을 줄 아는 사람은 마음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중에서 역시 등산도 어디 차 타고 가야 되지, 헬스도 뭐 돈 끊어야 되고 또 헬스 끝나면 샤워해야 되지, 수영은 또 절차가 복잡하지, 조깅 산책이 제일 간단하죠. 그냥 언제든지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길 가다가 차 세워놓고 한 바퀴 걷고 뛰고 운동화만 저는 차에 항상 축구하고 운동화 딱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다가 내놓고 5분이라도 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중에는 그 산책이나 조깅이 제일 편하고 좋죠.
제가 앞에 강의에서 고양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양이가 아플 때 정말 그 요만한 미물이 자기를 통제하면서 그 아픈 고비를 넘어서는 모습 참 저는 감명 깊게 생각을 하는데, 고양이 얘기도 마찬가지. 고양이가 정말 그 생사의 고비를 넘기다가 비시시 일어나 가지고 물 한 모금 먹으러 가는데, 그 전까지 저도 안 먹다가 물 한 모금 먹으러 비틀비틀 가서 물을 깔짝깔짝 먹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이미 고양이도 회복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고통은 다 진통을 겪은 거예요. 우리가 내 몸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미 나는 진통의 자리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벗어나온 것이고요. 회복의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특별히 산책하고 그러면서도 조깅할 수 있으면 또 헬스나 뭐 등산 당연히 좋죠. 내 몸을 돌아보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회복의 첫 발걸음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큰 좌절을 맞이하고 큰 실패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음식을 이제 먹기 시작하고 산책을 할 수 있게 되고 조깅을 할 수 있게 되고 헬스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회복의 서곡으로 들어가고 천리길 여행의 한 발걸음을 뛴 것이고, 그리고 발걸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종점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전 시절에는 정신만 강조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정신이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절대로 약한 몸으로 강한 정신, 건전한 정신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야, 그래야 강해지고 정신도 강해지고, 몸이 좋아야 정신도 따라서 강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얘기했던 유명한 영어 구절이 있습니다. The body, 그렇죠? fuels the mind. 역시 몸이 마인드에 fuel, 연료를 공급을 해준다. 역시 몸이 건강해질 때 마음에 동력이 생기고 마음이 자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충격이나 고통이나 좌절을 겪을 때 너무 빨리 털어버려야 된다, 빨리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내 몸을 서서히 돌아볼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분 중에서는 그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 줄 수도 있고요. 좋은 음식을 대하게 되고, 또 산책도 하게 되고, 뛸 수도 있게 되고, 또 헬스도 할 수 있게 되면 이미 나는 회복의 메인스트림, 본류로 회복의 큰 흐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게 되면 내 몸도 건강해집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면 자존감이 강해지고, 또 나에 대한 긍정적인, 나 자신을 신뢰하는 힘이 커집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으로 가는 것이죠. 신뢰하는 힘이 커지고, 내 몸이 좋아지면 바디가 좋아지면 내 정신도, 내 삶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 정신, 내 삶,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 삶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막 고통 속에서 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의 삶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나의 존재를 셀프 에스팀, 나의 존재를 존귀하게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내 몸도 내 마음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시작점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큰 고통 속에서 회복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첫 번째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복의 서곡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